다우지수 구성 종목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 호조, 이건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요. 또 한편으로는 미중 간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밤사이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는 0.47% 상승하면서 이 GM과 코카콜라 또 3M 등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장중 47,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.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. 반면에 나스닥은 여러 M7을 포함한 빅테크주들 중에서 오늘 제법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때문에 0.16% 하락했습니다. 오늘 구글의 경우에는 약 2%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나스닥 하락을 이끌었고요. 또 S&P 500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.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과연 어떤 이슈들이 밤사이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차근차근 만나보시죠. 가장 먼저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낸 대표 주역입니다. 바로 제너럴모터스와 코카콜라, 3M. 공통적으로 세 가지 모두 계속해서 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이를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 EPS와 매출을 발표했고요. 또 개별주적인 이슈로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가득합니다. 그 부분 잠시 후에 뒤에 특징주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. 특히나 이 제너럴모터스는 관세 영향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점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포드와 스텔란티스가 약 4%가량 오르는 등 자동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장중에 좀 마음을 철렁하게 할 법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. 이 연설에서 미중 회담을 두고 엇갈린 발언을 한 건데 연설 초반만 하더라도 2주 뒤에 이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국에서 만날 것이다. 중국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후반부에 들어서 문제가 된 표현이 한 문장, 두 문장 정도 있습니다. Maybe it won't happen. 어쩌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워했는데요. 다행히도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추가로 보시면 안심이 되실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게 너무 심술구져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혹시 모를 에이펙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충격을 좀 완화하려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이 때문에 나스닥도 약보합권에서 큰 하락 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이어서 오늘 밤사이에 국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큰 폭으로 돌연 폭락했습니다. 거의 2013년 4월 이후로 그러니까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일간 하락을 기록한 금인데요. 5% 이상 급락했습니다. 특히 금 가격은 바로 전거래일 온스당 4,38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.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간 탄력을 받아왔었던 금 관련주들 또 귀금속 관련주들 잘 한번 오늘 흔들리는지 보셔야겠고요. 네 가지 근거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보다 커진 상황이고요. 또 미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된 그런 시점입니다. 또 거기에 금 자체가 기술적인 과열 구간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하고요. 밤사이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. 이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금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복합적인 재료들이 금의 가격을 돌연 급락시켰습니다. 그럼 밤사이에 이 시장의 돈들이 어떤 업종에 집중됐는지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중 무역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쏭달쏭한 발언을 내뱉자 크게 M7 종목들도 그렇고요. 전반적으로 어제는 상승불이 켜졌던 반면에 오늘은 군데군데 하락불들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. 구글이 결과적으로 2% 이상의 급락세를 기록한 반면에 아마존은 2% 이상 상승하는 등 계속해서 M7 간의 종목별 차별화가 오늘은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. 또 이어서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, 특히나 JP모건이 1.74% 하락했는데 골드만삭스가 JP모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킨 점이 계속해서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. 그 이외에도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경계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과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
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테마성 섹터가 있죠.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상당히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. 지금 저희가 표시는 생략해두었지만 이게 다 하락률, 그러니까 하락 퍼센트입니다. 먼저 양자 컴퓨팅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. 리게티 컴퓨팅이 7.64% 내렸고 또 D-Wave 시스템 역시 6%대 하락을 보였습니다. 계속해서 양자 컴퓨팅은 이 AI 관련주들의 계속해서 선방에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또 이어서 여전히 주가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는 평가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또 오늘 금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밤사이에 금 가격이 5% 이상 급락했기 때문인데 전반적으로 뉴몬트가 약 9%대 하락했고요. 또 캐르마이닝이 16%대, 킬로스 골드도 11%대, 거의 다 두 자릿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. 또 이어서 히토류와 배터리 관련주들, 이 어제와는 다르게 상당히 또 큰 폭으로 되돌림이 나왔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호주와의 히토류 관련 협정을 체결하면서 1년 안에 이 핵심 광물과 히토류가 넘쳐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자신감 넘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밤사이에 이런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.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사실상 2027년 이전에는 상업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밤사이의 전문가들의 중론이고요. 이 때문에 공급망 구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밤사이의 관련주들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. 또 원자력과 우라늄 섹터도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클로가 12% 가까이 급락했습니다. 우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우리에게는 돈나무 언니로 친숙하게 알려져 있죠. 이 캐시우드가 약 850만 달러에 가까운 오클로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도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. 또 이 시티은행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점 역시 전반적인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.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추가로 움직인 특징주들 M7 중심으로 가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존이 2.56%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. 이 클라우드 먹통 사태, 지난 월요일에 가장 큰 시장 이슈 중에 하나였죠. 오히려 새옹지마라고요.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아마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장의 원인은 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문제로 밝혀졌는데요. 굉장히 다양한 어플들, 다양한 서비스들이 함께 먹통이 됐습니다. 로빈후드, 애플뮤직, 애플TV, 벤모, 굉장히 다양한 스냅챗과 같은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고요. 이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는 기사 회생으로 작용한 사건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어서 애플은 0.2% 상승했습니다. 이 장 중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장 막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살짝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. 우선 밤사이에 목표가 줄 상향이 이어졌습니다. 웰스파고는 애플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245달러에서 290달러로 높여 잡았고요. 또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266달러에서 279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. 이 덕분에 다시 한번 시총 4조 클럽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애플. 만약에 이번에 이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사상 최초 3번째 4조 달러 클럽 기업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. 이어서 메타는 0.15% 상승했습니다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과 함께 900달러의 목표가를 재확인했기 때문인데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메타이죠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당히 긍정적인 예상을 전망을 했습니다. 매출과 EPS가 모두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고 특히나 전년 대비해서 광고 매출이 23%나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힌 점이 시장의 이목을 이끌었습니다. 이 메타의 관전 포인트 광고 매출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반면에 구글은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. 약 2%가량 강하게 눌림이 발생했습니다. 이 오픈 AI가 첫 AI 기반 웹브라우저인 챗GPT 아틀라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이 경계감을 발생시켰습니다.
이 구글 크롬에 대적할 만한 그런 새로운 AI 웹 브라우저인데 사실상 구글은 지난달에 이 크롬 브라우저에 제미나이를 본격 탑재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든 바가 있죠. 이뿐만 아니라 퍼플렉시티 역시 이달 초에 무료 웹 브라우저 코멧을 출시하면서 이 AI 웹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감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는 0.81% 하락했는데요.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코넬 대학교의 연구 결과 GSI 테크놀로지의 APU가 엔비디아 GPU 성능과 맞먹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. 이거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그런 전문가 분석을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이 소식에 더해서 이 네덜란드 스타트업 알렉스라가 최근 새로운 추론 프로세서인 유로파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의 경쟁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. 이어서 테슬라는 오늘은 1.08% 내렸는데요. 재료 자체는 호재성 성격이 강했습니다. 이 중국에서의 10월 셋째 주 주간 보험 등록 대수가 직전주 대비해서 46%나 훌쩍 뛰어 올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 실적을 상회하기 위한 좋은 주가가 나오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입니다. 이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테슬라는 오늘 1%대 하락 보였고요. 이어서 오늘 밤사이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넷플릭스는 종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장마감 직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우선 0.23% 이거는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장 마감 기준이고요. 시간의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넷플릭스 지금 이 시각 상당히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. 약 5%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실적 자체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. 3분기 이 EPS와 또 이어서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상당히 실망 매물이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현재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반대로 이 4분기 EPS와 또 매출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.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와 코카콜라 그리고 3M의 경우에는 이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특히나 제너럴 모터스가 거의 15% 가까이 오르면서 5년 만에 최고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.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4분기 연간 가이던스 모두 다 상향 조정을 했고요. 또 특히나 올해 관세가 미칠 만한 타격을 35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기존 대비해서 5억 달러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더해서 기업 측은 이 중에서도 35%를 스스로 상쇄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덕분에 오늘 포드와 스텔란티스 역시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4%대 상승 보였습니다. 이어서 코카콜라와 3M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특히나 코카콜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서 사탕, 수수당, 탄산음료 판매를 개시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3분기 호실적과 함께 두 가지의 호재가 전해졌습니다. 또 3M, 우리가 포스트잇으로 흔하게 보는 브랜드죠. 마찬가지로 7%대 강세를 보였는데 이 마진 확대 덕분에 연간 수익 가이던스가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. 역시나 이번 실적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이미 기업들이 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후 가이던스에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이어서 밤사이에 이 주요 이슈들 매크로 지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제유가는 0.59% 약간 올랐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57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이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선에서 전쟁을 동결하는 평화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이 됐고요. 원달러 환율은 밤사이에 10원 가까이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. 1,430원을 돌파했는데 밤사이에는 달러 강세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. 두 가지 이슈가 바로 달러 강세를 일으켰는데 첫 번째로는 셧다운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자민당 신임 총재로 여자 아베라고 불리우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확정이 됐습니다. 이게 달러 강세를 촉발하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. 비트코인은 금 가격이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반대로
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. 0.04% 상승하면서 11만 달러 선 탈환했습니다. 금은 좀 전에 오프닝에서 다뤘던 이유와 같은 이유로 크게 5%가량 하락했고요.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계속해서 소폭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.